자, 오늘 미분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하고, 이제 수능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혹시 고등학교 때, 고3 때 어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진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 혹시? 진간표를 그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f'x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그냥 빨리 알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함수를 두 함수의 관계다 하면 차이 함수로 나타내서 생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마지막으로 3,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약간의 비율 관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정리하다가 마무리되면 아마 다음 주는 미분이 끝날 것 같네요. 함수의 증가, 감소. 자,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 좀 하고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로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별을 했었던 거 있죠? 그게 뭐였어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이 f의 x2보다 작다라는 요거 우리 킬러, 준킬러에 어떻게 나와? 가, 나 이렇게 해서 빈칸에 있는 빈칸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칸에 그냥 박스형으로 이제 가나 조건 나오는 거 알죠? 거기 많이 나오죠. 얘는 이제 증가함수의 명제죠. 맞죠? 두 번째,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이 거꾸로 뭐보다? f의 x2보다는 크다. 얘는 뭐죠? 감소함수. 에 대한 명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명제를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지식이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배우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총 4개의 명제, 4개의 진리 명제를 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진리 명제. 항상 참인 명제. 요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1번 뭡니까? f'x가 0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다. 그 다음에 2번 f'의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다. 자, 여기서 갖다가 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수함수 때문이죠. 여기가 갖다가 붙으면 틀리는 이유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서 증가, 감소를 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가 중요한데, 증가함수 하고 여기 이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증가함수 이기 위한, 뭐 되기 위한, 그 다음에 증가함수 이려면, 되려면, 이면, 또는 뭐 되면, 이려면, 되려면. 이걸 왜 내가 키워드를 정리하냐? 문장에 대해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문제를 다 찾아봤어요. 평가원 문제를. 이거랑 또 증가함수를 만족시키는, 또 만족하기 위한, 만족하려면, 뭐 이런 키워드. 증가함수가 성립하려면 뭐 성립하는,
뭐 성립하기 위한 이런 키워드가 나오잖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f'의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유는 x 세제곱 그래프 있죠? 이런 식으로 y는 x 세제곱. 요 놈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인데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로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감소함수도 똑같겠죠? 여기 감소함수 똑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고, 맞죠? 감소함수 하고 이런 키워드 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f'x가 0보다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다 붙여야 돼요,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fx가 몇 차야? fx가 3차로 주어지죠. 오케이? x 세제곱 계수가 양수로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다음에 fx가 뭐야? 증가함수라는 키워드가 먼저 딱 튀어나오고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 f'x가 몇 차가 돼요? 얘가 2차가 되죠. 이 2차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붕 떠 있는 상황이나 또는 x축에 접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맞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커스 2. 아직까지 수능에서 이렇게까지는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함수의 극대극소. 여러분들 극대값, 극소값의 정의가 우리가 2015 개정교육을 딱 하면서 바뀐 거 아시죠? 알겠죠? 원래 옛날에 제가 배우던 시대 때는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만 우리가 따졌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극대극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이 극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열린 구간이 중요해요. 여기 x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x는 a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야?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어떤은 여러분들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걔를 기준으로 뭐야? 주변이란 뜻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때 FA가 어때? 항상 뭐보다?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FA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얘를 극대값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극소값도 마찬가지죠. 극소값의 정의는 뭐죠? 역시 똑같아요. x는 a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fa가 항상 어때요? 작거나 같은 fx보다 이렇게 항상 작거나 같을 때 여기 있는 fa를 뭐라 한다? 극소값이라고 하죠. 맞죠? 자,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를 그릴게요. 잘 보세요. 약간 우리가 극값에 대한 5개념을 요번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짠 이렇게 된다 칠게. 이런 함수는 존재는 안 하겠죠. 얘들아 여기 있지 여기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극대이자 극소가 다 되는 곳이에요. 왜? 주변 x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주변 x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극대가 되겠죠? 주변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극소가 되겠죠? 맞죠? 한자보다 한글이 쉬우니까 소는 소라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주변 x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가. 얘는 뭐예요? 극소값이에요. 극소값. 여기. 알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주변 x보다 얘가 작거나 같죠? 여기 하나 이거 띄울게요. 이거 빵꾸. 이렇게. 알겠죠? 불연속을 해도 이렇게 좌우칸에 달라도 극값은 존재해요. 여기는 뭐예요? 극대값이죠? 맞죠? 여기가 극소값이고 극대, 극소, 극소지. 극대, 극소, 얘는 극대가 되겠죠? 얘는 극소가 되고. 얘 뭐예요? 주변 x보다 크죠? 크거나 같으니까 극대가 됩니다. 극대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극소가 되고 여기 극대이고요. 여기는 극대이자 극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불연속을 하더라도 뭐예요? 극값을 가져요. 알겠죠? 단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알겠죠? 됐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뭐야? 극대값이야. 주변 x보다 얘가 크거나 같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극소값이에요. 주변 x보다 얘가 작거나 같죠?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주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극대값. 작거나 같으면 극소값이에요. 연속성에 관련이 없다는 거야. 미분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어요. 꼭 그거 5개념을 여러분들 잘 잡고 가세요. 그러면 어디 2번에 보시면 이 f'x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야. 알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을 보겠어요. 포커스의 2번. 우리가 fx가 이제 어때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f'x가 이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죠? f'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했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했지. 그럼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0 됐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f'x가 양수다가 f'x가 음수로 바뀌는 그 찰나인 f'x가 0 되는 그곳에서 뭐야? 극대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역시 감소하다가 f'x가 0보다 작다가 f'x가 다시 0보다 커지는 f'x 자체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뭐야? 극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겨요? f'이 0이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그때는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그때는 극소값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작년에 이미 다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내용.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합시다. F'X로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때? 111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좀 점검을 하자 그거야, 내 말은. F'X로부터 fx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F'X가 1차다. F'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F'X가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자, 순서는 지금 글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처음에 F'X를 구해요. 미분을 한다 그 말이야.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X를 그래. 그리고 나서 뭘 체크한다? 뿔맛뿔을 체크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F'X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뿔맛뿔 체크예요. 여기 마에서 풀로 바뀌고 풀에서 마로 바뀌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 F'X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어때요? 점선을 내리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때? F'X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다가 F'X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Y는 fx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몇 차 함수? 이제 2차 함수가 됐을 때는 2차 함수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할게요. Y는 F'X예요. 제일 먼저 뭘 따진다 했죠? 풀마 풀을 따져야 된다 했죠? 얘는 풀, 마 풀. 얘는 풀, 얘는 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런 다음에 뭐야? 점선을 내려라 라고 했었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일단은 플러스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플러스 증가 이렇게 되겠죠. 역시 또 점선을 내려요. 이때는 어때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증가. 이때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어때요? 0은 안 되고 사실 계속 살짝 증가하다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기울기 0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경계를 하나 긋시다. 경계를 그었을 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요 두 경계를 딱 그었을 때 얘들은 뭐가 존재하고 얘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쵸? 여기는 극값이 존재해요.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극값은 있고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극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x가 이렇게 극대국수 다 가지려면 f'x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뭐야? 극값을 가지고요.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허근을 갖는 케이스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f'x가 0이 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때는 뭐 이렇게 극값이 있고 또는 그 외적으로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질 때는 극값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나중에 하겠지만 중요 키워드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 같은 말 뭐죠?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같은 말 증가하고 있죠. 또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증가 감소 함수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위한 이런 말로써 우리가 같은 말로써 볼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증가 또는 감소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기 위한 중근 또는 허근에 간다. F'X가 또 하나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알겠죠? 오케이. 요 말이랑 다 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3차 함수로부터 이 2차 함수로부터 F'X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의 방법 저거고, 마지막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앞에서 실전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한 다음에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역시 3차 함수가 될 수 있는 모양은 4가지. 하나는 서로 다른 세실근, 하나는 이렇게 중근 하나, 허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중근, 허근, 중근, 실근, 그 다음에 여기 3차 함수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고 할게요. 그럼 3차 함수가 이럴 때는 항상 처음에는 뿔마풀을 체크하라 했었죠, 여러분들. 마풀, 마풀, 마마풀, 마풀풀, 마풀. 그래서 우리는 점선으로부터 내리죠. 그래서 여기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그래프는 어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맞죠?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감소하다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 증가.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 여기서 감소하다, 증가라고 했을 때 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얘를 그룹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얘는 무슨 값이 있어요? 극대가 있죠. 얘들은 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죠. 즉 x 4제곱 계수가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극대를 갖는 이때는 어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이때만 뭘 가져? 극대가 바로 존재하죠. 이때는 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중요 특징이 한데 4차 함수의 이 여기가 더 밑에 있을까? 얘가 더 밑에 있을까? 이거 있죠. 이거를 결정해서 여기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거.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자, 여기 맞불, 맞불 요렇게 된다. 맞불, 맞불 요렇게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간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감소, 더 밑에 있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얘가 더 밑에 있어요. 간격이 넓으면. 간격이 좁으면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간격 차이가 더 깊게 밑에 있냐, 더 위에 밑에 있나?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격이 다 같으면 어때요?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이 없으려면 이렇게 중근, 실근 이렇게 갖거나 또는 이렇게 삼중근 또는 뭐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런 케이스들이 다 뭐예요? 극대값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1차부터 2차, 3차 할 때 F'X가 fx를 그리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만 좀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그려요? 110페이지 보세요. 아까 말했죠? 110페이지로 와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미분을 하죠. F'X를 구한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뿔마뿔 체크를 하지. 그 다음에 그 0이 되는 곳으로부터 점선을 내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하게,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게,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마지막에 XY축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XY축에 대한 설정까지만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이제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봅시다. 110페이지 밑에 있는 예시에 대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래도 한번은 그려볼게요. 물론 다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이거 개념 완성 반이고 우리가 기본부터 좀 철저히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를 보시면 f'x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마이너스 9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에 얘는 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 우리는 마풀 따지고 0이 되는 곳 기준 점선을 내려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X축, Y축을 설정하는 요령에 대해 봅시다. Y축은 뭐야? X-1과 3 사이에 X가 0일 때잖아.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어때요? 이렇게 Y축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둘의 중점보다 마이너스 1에 좀 더 가까워야 되잖아. 0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f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 3, 9 더하기 3에서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9가 될 거거든. 8이 되구나. 8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7 더하기 3가 24,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0, 일단 멀지나 3이기 때문에 여기 0일 때는 여기는 3이 이렇게 될 것이고 X축은 좀 더 어디에요? 여기에 가깝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은 여기에 살짝 가깝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알겠죠? 8보다 27이 훨씬 더 밑에 있으니까 24가.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설정하고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f'x로부터 fx를 그리는 이 요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좀 더 우리가 실전에서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페이지는 어디를 피시냐면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고 밑에 f'x와 fx의 그래프 개형과 함께 3차,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야기합시다.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두 함수의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서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차이 함수라고 하죠. 교과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뭐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5번 차이 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요런 3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1차 함수가 있다 칩시다.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하고 둘의 만나는 점이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로 단일화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y는 뭐 fx에서 gx를 뺀 요 함수를 우리는 hx라 할게요. 그러면 이 hx는 x축과의 관계에서 뭐야? 뭘 근으로 갖겠어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겠죠.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서 어때? 요놈의 근을 그대로 내려 꽂았을 때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요 근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얘를 hx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예요? fx에서 gx를 뺀
차의 함수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야? 여기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같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이 직선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얘는 x와 x 좌표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달라요. 얘가 더 길지? 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리면 얘가 빗변이 되고 얘는 밑변이잖아? 조심해야 돼. 작년에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얘랑 얘랑 거리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요 거리랑. 근데 왜 내가 답이 잘못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거 달라요. 알겠죠?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의 거리가 이만큼이야.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의 거리가 이만큼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 함수로서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fx 빼기 gx가 뭐 극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hx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타내고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봐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떤 이론인가 이런가 저런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문제 풀 때는 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대표 문제 7번 있죠? 차이 함수. 여기 7번에 대한 대표 문제가 여기 있네요. 페이지는 127. 자, 지금 fx랑 gx가 있고요. 4차 함수고 여기에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2와 1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 중에서 여기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에요. 근데 너네 생각해 봐봐. fx랑 gx는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할 수는 없는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1차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차 함수인 y는 gx.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 그럼 hx는 어때요? gx에서 fx를 뺀대.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얘는 이 자체의 차이 함수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해가 뭐인? 마이너스 2와 1인 이 중근 두 개를 갖는 4차 함수로서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가 gx가 1이었으니까 1일 것이고 x 더하기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이래놓고 이놈의 극대값을 구하라 하면 실제 이놈의 중점에 대해서 극대값이 생길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나중에 4차 함수 비율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1이니까 여기에 중점이 되는 곳 어디? 2분의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가 무엇이야?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h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로 차이 함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피시느냐? 앞으로 다시 와서 자, 여기 이게 좀 중요해요. f'x와 fx의 관계 있죠? 여기에 대한 5개념 하나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히터를 여러분들이 키웠나? 이쪽 끌게요. 동파 방지 때문인가? 안 덥니? 나 완전 더운데? 창문 한 사발에 좀 열게요. 환기 좀 시키려고. 추우면 얘기해요. 바로 닫아줄게요. 추워요? 죄송해요. 오늘 좀 춥긴 춥네. 오늘 좀 춥긴 추운가 보네요. 죄송해요. 자, 보겠습니다. 눈뽕. 여러분도 눈뽕 아나요? 군대 있을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밤에 이제 근무교대할 때 이제 후레쉬를 눈에 비추거든요. 그 눈뽕이래요. 후임이 선임한테 했다. 그냥 가는 거고 선임은 후임한테 그냥 눈뽕을 해요. 일어나 이렇게. 알겠죠? 그럼 바로 깨요 사실. 언제 또 눈뽕 당해요? 차를 이제 운전하면 쌍라이트를 뒤에서 엄청 킨단 말이야. 눈뽕. 그럼 이제 나는 양보해주고 이 새끼 앞으로 가면 뒤에서 바로 눈뽕. 알겠죠? 그럼 그 새끼도 다시 들어온다. 영원한 도돌이표죠. 그러니까 F'X랑 fx에서의 약간 5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텐데 여러분들 f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봐요. 이런 식으로 F'X가 생겼다고 할게요. F'X가 지금 어때요? 불연속하고 있죠. F'X가 불연속한다고 해서 fx가 불연속이냐 하면 아니죠. 맨 처음에 얘를 뭘 따져? 뿔맛뿔을 따집니다. 마뿔, 맞뿔, 마뿔, 맞뿔. 그래서 이렇게 내를 꽂죠.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보세요. 감소하다가 어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어때? 갑자기 감소하지. 급격히게 감소하면서 증가하다가 급격히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첨점이 발생하죠. 보면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봤을 때 봐봐. f'x가 불연속이라 해서 fx가 불연속이네 하면 그거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f'x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만약에 fx가 불연속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 얘는 말이 안 된다고. 틀린 거죠. 맞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f'x가 어때요? 요렇게 생겼어요. 맞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뿔맛뿔을 체크했을 때 뿔 했을 때 여기서 어때? 미분이 불가하는 함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놈의 그래프를 지금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어때? 살짝 이렇게 어때요?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알겠죠? 즉 여기서 어떻게 돼? 급격하게 기울기는 줄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첨점이 발생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소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f'x가 미분이 불가하다 해서 fx가 미분이 불가하니 아니야.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 여기 미분계수 존재하죠? 맞죠? 좌우극한 같잖아. 좌우 미분 계수 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f'x가 미분이 불가하다고 해서 fx가 미분이 불가하냐 하면 얘도 어때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런 5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될 거고요. 뒤로 넘겨서 이제 113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에 대해서 집중을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 같이 문제 풀어오고 나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한번 풀어오세요. 과제의 비중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복선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시고 다음 주는 일단은 요 함수의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내도록 하세요. 지워도 되죠?
3차함수 비율관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정리를 하고요. 증명은 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증명은 나중에 필요하면 증명한 걸 내가 갖다 줄게, 그냥. 증명을 다 해놨거든요, 사실. 근데 일부러 씻지 않았어요. 증명을 언제 다 했냐면 작년에 다 했어요. 작년에 겨울방학 때 저 양승진 선생님하고 그 실전 개념 코드 그 책 작업하면서 수투에 있는 그 증명을 제가 잘 했거든요. 함수의 비율 관계들. 그래서 그거를 다 한 것을 실어놨는데 사실 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증명을 보진 않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여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지금 보겠습니다. 포커스 7. 다 정리를 할게요. 3차 함수 특징. and 비율 관계. 뭐 한 번씩 다 들어서 아는 사람도 또 보세요. 알겠죠? 3차 함수는 8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무조건 8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이렇게 돼요. 8칸 안에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항상 100% 알겠죠?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차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점 대칭을 하고 있죠.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변곡점이라 부르죠. 자, 변곡점인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의 정의를 좀 다 내려보자. 첫째, 변곡점이란 뭐예요? 오목과 볼록이 변하는 점이라 했죠. 그래서 변곡점은 오목, 볼록이 뭐야? 변하는 점이에요. 즉, 곡이 변하죠, 곡.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기 점대칭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극대점하고 극소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F'X가 뭐가 되는 0되는 X 위의 점에서의 점.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3차 함수에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 3차 함수에서만 적용돼요. 다른 함수에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점 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함수 fx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fx를 제가 이렇게 둘게요. fx는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둘게요. 알겠죠? 그럼 변곡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f'x가 어떻게 돼요? f'x가 얘가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맞죠? 한 번 더 미분을 하시면 얘가 6ax 더하기 2b가 되고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그 x좌표를 구하면 뭐지? 마이너스 3의 분의 b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특징 fx가 0이다 하면 얘는 3차 방정식이죠. 그쵸?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때? 세근의 합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맞죠?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얘를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되겠죠? 여기를 3배 해서 곱하기 3을 하니까 딱 되더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변곡점의 x좌표는 그럼 3분의 뭐예요? 세근의 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비율 관계가 어떠냐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축이죠. 여기 축을 볼게요. 여러분 축 1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축 1이야. 축 1에 대해서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의 b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k다. 얘는 루트 3k라는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축 1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축 2를 여기 이렇게 할게요. 얘가 축 2예요. 축 2에 대해서는 요 극대가 되는 곳 있죠? 요 극값이에요, 극값. 맞죠? 요 관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맞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여기라면 이 x축에 접하는 경우다 하면 극값을 가질 비율은 1대2. 즉 이 점과 이 점을 뭐야? 1대1로 내분한 점이 극대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위에는 얘가 축 3이라고 할게요. 얘가 축 3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극소가 갖는 곳, 요 극소가 되는 곳 있죠? 얘가 이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역시 2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곡점을 잘 관찰을 해주세요. 변곡점을 관찰하시면 어떻죠? 변곡점을 관찰하시면 거꾸로 이게 몇 대 몇이야? 여기가 2대 1이죠. 알겠죠? 역시 변곡점은 여기는 1대 2가 됩니다. 변곡점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차이 함수 하지, 차이 함수? 나중에 차이 함수를 구할 건데 어떤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차이 함수에 대해서는 변곡점 변해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요. 변곡점에 영향을 주는 게 몇 차예요? 여기는 3차랑 2차밖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이 3차랑 1차 함수의 무슨 이 차이 함수 있죠?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차이 함수. 이 차이 함수는 원래 3차 함수랑 변곡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래 3차 함수와 변곡점이 같아요. 알겠죠? 이런 특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L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는 극소가 되는 곳을 제가 베타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fx가 누구였어? 최고차항이 a인 3차 함수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극대극소의 차이 있죠? 극대값에서 극소를 뺀 차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왜 그런가요? 하면 이 f'에 대한 x가 y는 이 f'x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근으로 갖고 여기 f'x가 어떻게 돼? 미분하면 3a x 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 시작하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이 넓이 있죠. 이 면적. 알겠죠? 요 넓이가 바로 무엇이에요?
이가 바로 절대값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f 프라임 x의 dx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절대값의 f의 베타에서 뭐다? f의 알파를 뺀 거니까 넓이하지 6분의 뭐예요? a 3a 맞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점 대칭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점 대칭이 된 요 마주보는 요 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서로? 같죠? 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평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요 8칸짜리 간격이 다 같은 8칸짜리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이런 비율과 특징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좀 편하다 그 말이야. 물론 더 추가적으로 이제 미분은 요 정도까지고 적분 가면 또 더 내용이 많아요. 알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은 요 정도인데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뭐 3차 함수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3차 함수의 특징은 넓이 가서 배워요. 알겠죠? 넓이 가면 또 무궁무진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넓이 가서 할게요. 물론 다 알고 있다 하면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됩니까? 자,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4차 함수에 대한 특징, 비율 관계. 를 같이 볼게요.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특징 자체는 사실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차피 f'x로부터 4차 함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없고 그냥 4차 함수는 비율 관계에 있어서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거야. 요렇게 두 중점에 대해서 접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a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뭐 이렇게 된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당연히 여기 극대가 되는 곳은 누구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 관계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대칭이에요, 대칭. 그 다음에 만약에 축이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축이 요렇게 있다고 칠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극값 있죠? 여기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2예요. 그래서 여기가 k면 얘는 루트 2k가 됩니다. 무조건 100%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차이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죠?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놈을 차이 함수로 나타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이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내가 가운데 중점이 딱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비율관계는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끄었을 때. 알겠죠?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3차함수도 마찬가지고, 3차함수도 그래프가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3차함수가 예를 들어 대략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변곡점에 대해서 끄면 평행사변을 이렇게 그어서 확인을 하면 돼요. 이렇게 4개. 알겠죠? 되셨죠? 그래서 4차 함수는 일단 비율관계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율관계는 우리가 4차 함수가 3중근을 가지죠. 이렇게 3중근을 가져요. 알파와 베타 해서 어떤 fx가 a의 x-알파의 세제곱에 x-베타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극값을 갖는 곳 있죠? 요 극값을 갖는 곳, 요 극값을 갖는 게 몇 대 몇? 3대 1이 돼요. 알겠죠? 여기 극소를 갖는 3대 1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선과의 관계인데, 이거 재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그 4차 함수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잘리는 모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시. 뭐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칠게요. 여기서 어떤 직선에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 상태에서 요 안쪽에서 접선 2개 있죠? 안쪽에서 요 접선 2개. 랑 요 바깥쪽에서의 접선 있죠? 바깥쪽에서 요 접선. 잘못 그었다. 바깥쪽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됐죠? 요 바깥쪽에, 안쪽에서 이 접선 2개랑 바깥쪽에서 이 접선 2개가 만나는 x좌표가 어떠해요? 똑같아요? 실패. 알겠죠? 아까가 맞았네.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요 길이나 요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은 거예요. 알겠죠? 요까지 4차 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증명은 안 해도 돼. 필요하면 와. 내가 복사해 줄게 그냥. 알겠죠? 이게 이제 어디서 증명했냐? 여러분 시중에 그 꼼수 수학이라고 있어요. 꼼수 수학. 그거 안 들어봤죠, 여러분? 생소하죠. 그 시중에 서점에서 파는, 서점은 아니고 인터넷 서점 이런 데 파는데, 나름 그냥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꼼수 수학이라 해서 그 우리 수학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모든 꼼수 있죠. 꼼수를 최지필을 해놓은 그런 책이에요. 알겠죠? 거기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꼼수만 쓰기 그러니까 증명도 다 해놓으셨더라고. 유튜브로 막 강의도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보면 되게 그런 스킬들이 엄청나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말했죠. 너무 이런 스킬들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교과서적인 풀이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게 우선이 되고 난 후에 뭘 하는 거야? 스킬을 써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가야지. 그게 안 돼 있는 데부터 이미 스킬 쓰겠다. 그거는 잘못된 풀이, 그 다음에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항상 평가원은 스킬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를 가장 내가 자신 있는 풀이로서 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래서 제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요.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는 나만의 시그니처적인 문제풀이 정석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을 풀 때, 그러니까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까지의 평가원 수능 기출을 풀 때 여러분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 문장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인트로를 시작해서 이런 풀이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겠다라는 것을 다 정리를 해 놔야 돼. 그러면 그게 3월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기준이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그 풀이가 딱 정석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단서를 덜 찾았을 때가 문제지 단서를 다 찾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기준점 잡고 그 풀이대로만 연습하는 상황을 하세요. 옛날 트렌드가 이런 스킬을 엄청 쓰는 풀이가 옛날 트렌드였어요. 대치동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이런 스킬을 쓰는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 그렇게 못 쓴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이야. 수능에서 잘 그렇게 못 써요. 결국은 그냥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래서 이창무 쌤이 되게 이과 형광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창무 쌤이 되게 스킬을 안 쓰고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로 담백하게 풀거든? 진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은퇴 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치동에서 이과 현장생은 1등이죠. 맞죠?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그 양승진 선생님도 되게 잘 나가죠. 현장에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죠? 행동 영역 해가지고 어떤 풀이에 대해서든 기준 좀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기준을 잡고 푸는 게 고득점을 위한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요즘 수능이 과하지 않아. 2018, 2017에 대해서. 알겠죠? 과하지 않은 문제는 교과서적인 하나의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단서만 다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킬러도 쉽게 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느냐? 모든 문제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풀이로 하나의 기준점 잡고 교과서적인 풀이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보고 그 이후에 스킬을 쓰는데 이런 건 써도 돼요. 몇 대 몇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 근데 과도하게 스킬 쓰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기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다음 미분을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런 다음에 남은 2주간의 수업 시간에 부정적분 건너뛴다 했습니다. 부정적분 건너뛰고 그냥 정적분 활용, 정적분 계산 요까지 하고 이제 전부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다 내신 분들은 제가 예쁘게 검사해서 본인의 그 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남은 숙제 잘 하시고요. 또 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미적분은 저녁에 보고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